어제 이재명 대표가 새날에 나왔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정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빠듯해요. 근데 일정을 잡아놓을 때 있잖아요. 재판은 얼마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시간이 한두 시간 비잖아요. 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각 유튜브 채널들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일단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새날에 나오건 안 나오건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막 이 채널 다 신경 쓰느라고 돌아다니는 게 좀 안쓰러워요. 저도 예.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미디어 환경은 확실히 변했다. 이렇게 다들 말은 하는데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이게 본격적으로 공중파 방송에 나가기 전에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걸 말로 떠들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그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채널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서 나는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울컥해가지고 인터뷰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한 사람이 이제 그 뭔가 세상을 통달한 철학자처럼 이야기를 할 때 그 과정에 느꼈을 고통, 칼에 찔리고 단식을 하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가고 온갖 언론이 수만 건의 말도 안 되는 기사 헤드라인을 내고 그 억울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더 아프더라. 솔직히. 근데 그게 이제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어느 방송 하나를 나가면 방송도 나름대로 그 방송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같은 민주 진영이어도 특별히 애정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 나갔는데 왜 저 방송 안 나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했던 게 다 어떻게 챙겨서 나갑니까?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은요. 이재명 대표를 그 민주 쪽, 진보 쪽 유튜브 채널들이 연합해서 큰 방송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회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대표 패널로 나오고 그 모든 채널들이 원하면 다 같은 시간에 생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님이 요즘에 그러니까 유튜브 나오시는 거 보면서 첫 번째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경호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튜브의 어떤 그 애정 정말 이렇게 같이 싸워주는구나라는 그런 애정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면서 인터뷰하시는 모습이 정말 진심이 느껴졌고요. 특히 이제 저도 방송을 보면서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래서 앞에 마차님이 계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감동도 받고 예, 마음도 좀 찡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41생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을 오랜만에 본 거잖아요. 마음이 그게 즐겁지가 않았다니까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 괜찮아를 연발하면서 속마음과 다르게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나 괜찮아. 왜냐 우리 대장이 사기가 죽으면 지지자들이 사기가 죽을까 봐 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인터뷰는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 대선 때도 본선 때는 유튜브들을 안 돌았어요. 경선 때만 유튜브를 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일 때부터 SNS나 이런 1인 미디어에 워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만들고 새날 채널이 만들어진 게 4개월 후입니다. 이재명 대표 4월달, 새날이 8월달인데 그만큼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빨리 갔던 부분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계엄 때도 이재명 대표님이 SNS가 유튜브 키시면서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계엄을 막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부분도 있죠. 근데 이게 있어. 이제 채널 패널들도요. 이런 게 있어. 야, 누구는 대표 방송에 출연시켜주고 누구는 출연 안 시켜주고 서운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어, 예. 사람 심리는 서운할 수 예, 있다고. 예. 근데 이 인터뷰는 굉장히 급박하게 잡힌 측면이 있어요. 뭐 비하인드란 비하인드인데 금요일 날 박선원 의원 인터뷰하는데 전화가 왔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단둘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전화 못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받으라 그래. 잘못된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 할지를 모르는데요. 대표가 유튜브한테 전화했다. 무슨 얘기 할지 모르는데 방송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쌩 깠죠. 문자로 주세요. 쌩 깠어.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연락이 오셨어요. 새날 나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새날 방송도 정규 방송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방송이라도 대표님 나온다 그러면 방송 시간을 이동해서라도 그렇죠. 그 자리에 모시겠다 했어요. 근데 어저께 김남국 임세훈 나와 있는 방송 하고 있는데 끝나갈 무렵에 전화가 다시 뜨는 거예요. 두 사람 말 시켜놓고 내가 전화를 받았죠. 근데 되게 감동적인 멘트 하나를 했어요. 오늘 갈까? 아예 그게 아니고 우리 푸나란 표현을 3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방송을 나가면 이 방송에 안 나가는 상황이면 네. 서운할까. 서운하실까봐. 네. 예, 그렇죠. 그 배려심이 너무 그 배려심이 그런 거고요. 저는 그랬어요. 어제도 간단하게 식사했거든요. 근데 엄청 피곤할 거잖아요. 재판마다 일정이 있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 더 있고 싶어 하시는 거를 빨리 보냈던 게 저여서 욕 많이 먹었어요. 주희한테. 아니 왜냐면 그게 같이 있는다고 그게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수님은 이재명 대표님을 직접 보셨다고 네, 몇 번 하셨잖아요. 근데 본 저는 적이 있죠. 실물로는 네, 한 번도 네. 뵈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생방송 중에 이따 8시에 이재명 대표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했거든요. 나갈까? 갈까? 막 하다가 한편으로는 푸나님 저도 가도 돼요라고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이재명 대표님은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여서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다음에 뵈야지. 푸나님이 이야기했던 서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오늘 오자마자 네. 푸나님한테 섭섭하다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를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은 또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방송에 같이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 방송은 별개로 한 번 더 이제 그 눈도장 찍고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찾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셨을 때 한번 잠깐 보면 좋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다 똑같은 건데 제 말의 요지는 그걸 벗어나자는 거예요. 네. 새날에 이재명 대표가 바빠서 못 나오면 어떠냐고. 그렇죠. 우리 방송 안 나오면 이재명 지지 안 할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놔줘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이후에 이런 유튜브 안 나왔었어요 원래. 네. 왜냐하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 그 그릇과 레벨과 대선을 향해 가는 레벨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유튜브 채널들이 왜 우리 방송 안 나오지 하고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 어제 나온다고 급작스럽게 합정되기 전에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새날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게 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오면 갑자기 총구를 이재명한테 돌리고. 아니, 나온다는데 또 다르지. 근데 다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성남시장일 때 그 사이다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과 함께 썩어 내려온 이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 속에 이쪽 국민들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거의 신화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스토리라인 안에 이재명이 태워져 있잖아요. 죽을 고비 몇 테러, 번 죽었다가 막 태어나신 감옥이 태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치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저는 민주진영에서 그 모든 정치인들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이게 팬덤의 폐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건 절반은 윤석열이라고. 절반은 이재명의 능력인데 절반은
그렇게 해서 막 길고개 스토리를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이 되는 거야. 칼 내가 맞은 거야. 내가 감옥에 갈 뻔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채팅창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런 거거든요. 이건 못 넘어서겠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겠구나.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시간을 지내왔지만 그렇죠. 결국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 그 구속 기각 나왔을 때 푸나님께서 방송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힘든 시간들이 이어가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표님이 더 강해지시는 것도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우리 푸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모두가 정말 그 이재명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나노급의 그 섬세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자라는 그런 으쌰으쌰의 의지를 심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성숙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 출연했는데 그때 수행이 김남국이어서. 근데 내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나왔는데 얼굴을 못 보여줘요. 마스크를 쓰면. 그럼 마스크 벗고 하자. 왜냐하면 이게 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유튜브 포함 모든 방송은 예외였어 마스크 쓰는 거. 그렇죠. 저희도 마스크 벗고 했었죠. 그때. 쓰고 하기도 했고. 근데 김남국이 수행으로 와갖고 마스크 절대 벗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고지식하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온전하게 한 번도 안 나왔어. 어쩌겠습니까? 또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또 자기 임무를 또 성실하게 그렇죠.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때 우리 많이 욕했죠. 그때 현장에서는 많이 욕했지. 참 눈치 없다고 막. 이제 왜냐면 이제 얼굴 나왔으면 팬데믹이 아니라 뭐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요. 김남국은 새날 방송 절대 출연 안 시켜. 근데 고정됐다니까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어저께 지금 뭐 대표 인터뷰 관련해 가지고 확실히 근데요. 내가 느끼는 반응은 그때 대선 경선 때 나왔던 반응보다 내 체감적인 거는 10배 정도 커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 지금 이 모든 내란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헤쳐온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때 경선 때보다 반응이 한 10배 정도 더 세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응축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히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지지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아도 그 이재명 대표님이 겪어오신 그 길에 같이 정말 죽어보고 같이 단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같이 구속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감 능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똥을 한번 먹어봤잖아요. 윤석열이라는 똥을 한번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됐든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쳐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이재명을 통해서 너무 투명하게 느끼고 있고 거기다가 이재명이 보여주는 비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컨텐츠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정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면서도 이게 서민들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서민들뿐만 아니라 부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다 어쨌거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이번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은 뭐 해?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재명 대통령 하기에 너무 젊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감성이 있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온 방송이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가 다 받았어. 심지어 조선 중앙 동화 다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방송 장면을 낸 뉴스는 별로 몇 개 안 돼요. 채널 A 같은 데서는 실제 동영상까지 들어주던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일 많이 회자된 게 우리가 원래 보수다, 중도 보수다.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잘사니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네. 모든 정책 우클릭 좌클릭.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잘 살 수 있으면은 우클릭 좌클릭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도둑질, 살인, 사기 이 세 가지만 빼면 뭐든 해도 됩니다. 도대체 뭐 그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저런 아젠다를 던지신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수라는 당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추후에는 정말 민주당이 어찌 보면 진정한 보수가 되고 정말 진보는 또 다른 어떤 또 당이 하나 뭐 만들어지든 뭐 이런 그런 움직이 또 그런 새로운 또 어떤 민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말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중도 보수야.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오늘 저 국무총리 지내신 모 분께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야. 근데- 그거 비스무리한 새끼가 참 할 말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런 반응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우클릭했는지. 우클릭이라는 표현도 웃긴 거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 우클릭이 아니고 뭔가 조금 이렇게 국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면요. 이재명 대표 생각은 분배에 더 방점을 찍겠죠. 예. 근데 경제가 엉망진창이야. 그럼 성장에 방점을 찍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의 아젠다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코멘트마다 이거는 뭐 좌편향이고 저걸 우편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진짜 지극히 현실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클릭이라고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기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이거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제액이 5억 원인데 이게 5억 원을 언제까지가 10몇 년 전에 만들어진 5억 원 기준인데 지금 경제 규모에도 5억 원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 나라는 잘 산다고 하는데 왜 상속세 기준은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냐. 그렇죠. 규모가 달라졌는데. 이런 비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저 진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타당한 지적이에요. 나라가 잘 살고 전체적인 그 재화가 다 많아졌다면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 기준을 안 높여주니까 온갖 편법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왜 뭐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 뭐 강남 좌파 예.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어디 되게 비싼 빌라 있다고 막 그 극우 유튜브들한테 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뭐 민주 진영은 왜 잘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강남 살면 안 되냐? 우리는 좋은 집 살면 안 되냐? 어떤 그런 마인드가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과 약간 맞물려가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좀 덜 끝났었는데 그 국무총리 지내신 분이 민주당의 정체성 이야기 하시는군요.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돼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우클릭이 아니라 보수 아젠다 선점이에요.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경제 민주당이 더 잘해. 역대로 보면 국방 민주당이 더 잘해. 그렇죠. 근데 보수라고 하는 소위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자기들은 뭐 국방 잘하고 경제 잘한다는 거짓 아젠다 세팅이 돼 있던 예. 거를 사실은 대표가 도장 깨기 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가 더 잘해.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클릭이라고 프레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이 야 이거 민주당의 정체성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요. 헤드라인만 갖고 비판한다는 건데 그렇게 비판을 해줘야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보수 쪽 저쪽 영토를 지금 도장 깨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서 반응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럼요.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견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언론이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님이 저렇게 아젠다를 선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이야기 사실은 방송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입만 터는 방송 만들기 싫어갖고 각종 구성과
자료를 하다 보면 몇 시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빡센 방송이 새날이 근데 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하면 방송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 자, 지금부터 이재명 이야기 하자. 2시간 동안. 할 수 있어. 머릿속에 워낙 이렇게 각인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때리는 게 더 먼저일 수도 있어요. 자, 구자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차후 대선 기간에 수박들이 나와서 떠들 게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했습니다. 신경 끕시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 뭐 0.1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방송 제일 쉽게 하는 건 수박 때리는 건데 어제 누가 그랬죠. 수박이라는 표현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럴수록 더 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수 쪽 아젠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라 경제가 개판. 2년 만에 무너진 나라 살림, 7년 만에 조세 부담률 18% 밑돌 듯.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헤드라인만으로는 헷갈리시겠죠. 그게 대한민국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국민들이 낸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부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이 세수가 펑크가 나.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 시점까지는요. 조세 부담률이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조세 부담률이 높다는 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조세 부담률이 낮아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부자 감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조세 수입 현황을 보면 원래 상위 그 20%의 그 납세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중산층의 그 어떤 그 중위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유리집 집값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세수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절반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던 그 고소득층과 기업 대기업 집단들의 조세 부담률이 확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느끼는 조세 부담률은 더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떨어지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법인세 내야 되는 비율이 더 줄어들다 보니까 세수 펑크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나라 경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완전 망가뜨려 놨고 실제로 그 상속세 부분도 이런 거거든요. 누구 비판에 의하면 강남 가서 그 정도 18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부자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에 내 자산이 얼마냐에 빚내서 집 산 아파트 값이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 빼고 나면 상속세 내려고 집 팔고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재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씨발. 이번에 이재명이 찍어야 된다. 내가 어저께 들었던 약간 부자인 할아버지 이야기 전달하면서 마지막 오늘 그 이 섹션 마칠게요. 이런 거요. 나는 이재명 안 찍을란다. 근데 이재명 하면 잘할 거예요. 진짜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대선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